어르신 지금 하시는 거 통장 정리 아니에요. 은행 직원이 몰래 건넨 쪽지 한 장. 65세 박정희 씨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3개월간 사라진 돈 4,700만 원. 오늘 또 빠져나갈 뻔한 돈 2,800만 원. 30년 식당하며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범인은 가장 효자였던 장남이었습니다. 엄마,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왔어요. 가장 믿었던 사람의 배신.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한 은행 직원의 용기, 한 어머니의 회복, 그리고 희망으로 이어집니다. 가족 간 금융 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5년 11월 어느 화요일 오후 2시가 막 지난 시각이었습니다. 서울 강서구 KB국민은행 화곡지점 앞에 택시 한 대가 멈춰 섰어요. 뒷좌석에서 남색 점퍼를 입은 60대 여성이 조심스럽게 내렸습니다. 박정희 65세였죠. 그녀의 손을 잡고 함께 내린 30대 남성은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장남 김재욱이었습니다. 엄마, 천천히 내리세요. 재욱의 목소리는 다정했어요. 정희는 낡은 검은색 가방을 꼭 껴안고 은행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은행 안은 평일 오후답게 한산했어요. 대기 고객은 5명 남짓, 창구 직원 3명이 각자 업무를 보고 있었죠.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내려왔어요. 재욱이 대기표 발권기 앞으로 걸어가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27번이었어요. 엄마, 여기 앉아 계세요. 재욱은 어머니를 플라스틱 의자에 앉히고 자신은 옆에 섰어요.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죠. 정희는 무릎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지퍼를 열었습니다. 통장 3권이 낡은 비닐 커버에 쌓여 있었어요. 도장 케이스와 주민등록증도 함께 꺼냈죠. 손이 약간 떨렸어요. 30년 동안 식당을 하며 모은 돈이 이 통장들 안에 들어 있었으니까요. 재욱은 고개를 들지 않고 계속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어요.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는 것 같았죠. 정희는 아들의 옆모습을 물끄미 바라봤습니다. 재욱이가 투자 좀 한다더니 이렇게까지 챙겨주다니. 마음 한편이 뿌듯하면서도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쳤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내 아들인데 뭘 그래. 10분쯤 지났을까요? 27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안내방송이 울렸어요. 재욱이 어머니의 팔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엄마 가요. 정희는 통장과 도장을 꼭 쥐고 3번 창구로 걸어갔어요. 창구 안쪽에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죠. 이름표에는 한소미 대리라고 적혀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소미의 목소리는 밝고 친절했습니다. 정희가 통장 3권을 창구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어요. 재욱이 옆에서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 어머니 노후 자금 정리하려고 왔어요. 아, 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수익률 높은 상품으로 옮기려고 하거든요. 오늘은 일단 자유입출금 통장에서 돈 좀 빼려고요. 재욱의 말투는 자연스러웠어요. 소미가 통장을 하나씩 펼쳐 확인했습니다. 정기예금 2개, 자유입출금 통장 하나였죠. 키보드를 두드려 잔액을 확인했어요. 자유입출금 통장에는 2,8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얼마를 인출하실 건가요? 소미가 정희를 보며 물었어요. 하지만 대답한 건 재욱이었죠. 2,800만 원이요. 전액 이체할 거예요. 소미의 손가락이 잠깐 멈칫했어요. 시선이 재욱에게서 정희에게로 옮겨갔죠. 정희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미는 이체 신청서를 한 장 꺼내 정희 앞으로 밀었어요.
여기 작성해 주세요. 재욱이 볼펜을 들고 어머니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엄마, 여기 이름 쓰시고요. 여기는 제 계좌번호 적을게요. 재욱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수취인 계좌번호 칸에 숫자를 적어 내려갔죠. 정희는 신청서를 제대로 읽지도 않고 도장을 깨 찍었어요. 소미가 신청서를 받아들고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고객 정보를 입력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화면에 뭔가 이상한 게 떴어요. 최근 3개월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8월 15일 1,500만 원 출금, 9월 3일 2천만 원 출금, 9월 28일 1,200만 원 출금. 모두 같은 계좌로 나간 돈이었어요. 수취인 이름은 김재욱이었죠. 소미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는 느낌이 들었어요. 3개월 동안 4,700만 원이나 나갔네. 그녀는 재욱을 힐끔 쳐다봤습니다. 재욱은 시계를 보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빨리 처리해 주시면 안 될까요? 3시까지 다른 은행도 가야 해서요.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죠. 소미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경보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뭔가 이상해.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메모지를 꺼냈어요. 파란색 볼펜을 집어들고 재빨리 한 줄을 적었습니다. 어르신, 지금 하시는 거 통장 정리 아니에요. 손으로 메모지를 가린 채 정희 쪽으로 슬쩍 밀었죠. 정희의 눈이 메모지 위로 내려갔어요. 글자를 읽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정희의 손이 메모지 위에서 멈췄어요. 글씨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지금 하시는 거 통장 정리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재욱이 어머니의 표정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뭐라고 쓴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어요. 소미는 재빨리 메모지를 회수하며 침착하게 대답했죠. 고객님께 확인 절차를 안내드린 겁니다. 재욱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절차가 뭔데 쪽지로 전달하세요? 말로 하면 되잖아요.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죠. 정희는 아들과 은행원 사이에서 시선을 오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확실해졌죠. 소미는 모니터를 응시하며 마우스를 움직였어요. 은행 내부 규정상 고액 거래 시 본인 확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3년간 창구 업무를 하며 익힌 침착함이었죠. 재욱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죠. 소미가 정희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어요. 어르신, 이 돈을 어디에 쓰실 예정이신가요? 정희가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재욱이 끼어들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익률 높은 상품으로 옮기는 거라고요. 소미는 고개를 저었어요. 고객님께 직접 여쭤보는 겁니다. 목소리에 단호함이 실렸죠. 정희는 목이 막혔어요. 아들을 바라보고 다시 은행원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좋은데 투자한다고 해서 말끝이 자꾸 흐려졌어요. 소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해 내려갔죠. 8월 15일 1,500만 원 출금, 9월 3일 2천만 원 출금, 9월 28일 1,200만 원 출금. 모두 같은 계좌였어요. 수취인은 김재욱이었죠. 소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최근 3개월간 출금하신 4,700만 원도 같은 목적이셨나요? 정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4,700만 원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렇게 많이 나갔어요? 재욱이 황급히 어머니의 어깨를 잡았죠. 엄마, 그거 다 말씀드렸잖아요. 정기예금 깨서 옮긴 거라고요. 정희는 아들을 올려다봤어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들이 말했던 걸까요? 아니면 자신이 잊어버린 걸까요? 머릿속이 하얗게 지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소미는 옆 창구의 선배 직원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이번 창구에 앉아있던 35세의 이미경이었죠. 미경은 소미의 신호를 알아챘어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지점장실로 향했습니다. 소미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거래 내역을 프린트해서 어르신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린터가 윙윙 소리를 내며 종이를 뱉어냈죠. A4 용지 한 장에 3개월치 거래 내역이 빼곡했어요. 소미는 종이를 정희 앞으로 밀었습니다. 정희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었어요. 8월 15일 1,500만 원. 김재욱. 9월 3일 2천만 원. 김재욱. 9월 28일 1,200만 원. 김재욱.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재욱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또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죠. 손가락이 더 빨라졌습니다. 정희는 종이를 내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재욱아. 목소리가 간신히 나왔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승인한 거야? 재욱이 어머니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엄마, 그때마다 다 설명드렸잖아요.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기억 안 나세요? 엄마가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정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가 잊어버린 걸까? 정말 아들이 설명했는데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걸까? 자신감이 무너졌습니다. 은행 로비에 앉아있던 다른 고객 2명이 슬쩍 이쪽을 쳐다봤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정희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창피했어요. 소미는 정희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혼란과 불안, 그리고 수치심이 뒤섞여 있었죠. 6개월 전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보이스피싱 당하고 나서 내가 바보처럼 당했다며 자책하던 모습이요. 소미는 결심했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어. 그때 지점장실 문이 열렸어요. 45세의 윤성민 지점장이 미경과 함께 걸어 나왔습니다. 회색 정장에 철퇴 안경을 쓴 그는 차분한 걸음으로 3번 창구로 다가왔죠. 무슨 일이십니까? 성민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소미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고액 출금건으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성민은 모니터를 힐끔 보고 거래 내역을 확인했어요.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재욱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재욱은 억지로 웃음을 지었어요. 지점장님, 저희 개인적인 가족일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성민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금융기관은 고객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재욱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뭔가 꼬이기 시작했다는 걸 느꼈죠. 성민이 창구 옆으로 다가섰어요. 그는 소미가 보고 있던 모니터 화면을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3개월간의 출금 기록이 한눈에 들어왔죠. 모두 같은 계좌, 같은 이름이었어요. 성민의 입술이 얇게 일자로 굳어졌습니다. 고객님, 그가 정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오늘 출금하시려는 돈은 어디에 입금되는 건가요?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재욱이 재빨리 대신 대답했습니다. 제 계좌로 가는 건데요. 제가 대신 관리하는 겁니다. 성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드님 계좌군요. 그는 소미에게 눈짓을 보냈죠. 소미가 서랍에서 서류철을 하나 꺼냈습니다. 본인 명의 계좌가 아닌 타인 계좌로의 고액 이체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민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어요. 재욱은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 탁 내려놓았죠. 여기 어머니가 서명한 위임장이 있습니다. 소미가 종이를 펼쳤어요.
한 달 전 작성된 위임장이었습니다. 정희의 서명과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박정희는 김재욱에게 본인 명의 계좌의 입출금 업무를 위임함. 간단 명료한 문구였어요. 정희가 위임장을 내려다봤습니다. 이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뭘 위임한 거야? 재욱이 어머니 옆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엄마, 그때 제가 은행 업무 대신 처리해도 된다고 하셔서 받은 거잖아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한 달 전, 재욱이 집에 왔었죠. 뭔가 서류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 확실하지 않았어요. 소미는 위임장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날짜, 서명, 도장 모두 문제없어 보였죠.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어르신, 소미가 정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 위임장에 서명하실 때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셨나요? 정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민이 한 발짝 더 다가섰어요. 어르신, 혹시 이 돈이 나가면 생활에 지장이 있으십니까?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게 내 전 재산인데. 목소리가 떨려 나왔어요. 30년 식당 하면서 모은 돈이. 재욱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잠깐만 밖에서 얘기 좀 해요. 그는 어머니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했죠. 소미와 성민이 동시에 일어섰어요. 고객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자리를 뜨실 필요 없습니다. 성민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재욱은 멈칫했어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죠. 은행 로비 입구 쪽에 서 있던 보안 요원이 상황을 눈치챘어요. 50대 남성 강대철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창구 쪽으로 걸어왔죠. 재욱은 보안 요원을 보고 뒤로 한 걸음 물러났어요. 지점장님, 우리 가족 일인데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로비에 있던 고객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봤어요. 정희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창피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성민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잠시 상담실로 이동하시겠습니까? 조용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네, 그럴게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과 도장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재욱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어쩔 수 없다는 걸 알았죠. 거부하면 더 의심받을 게 뻔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가 어금니를 물며 대답했어요. 성민이 앞장서서 은행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정희와 재욱이 그 뒤를 따랐죠. 소미도 서류를 챙겨 일어섰어요. 보안요원 강대철이 자연스럽게 뒤따라왔습니다. 은행 안쪽에는 작은 상담실이 있었어요. 투명 유리로 된 방이었죠. 성민이 문을 열고 들어가 의자를 권했습니다. 앉으시죠. 정희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재욱은 앉지 않고 벽에 기댔어요. 계속 시계를 확인했죠. 소미가 태블릿을 켜서 정희의 계좌 이력을 불러왔습니다. 화면에는 5년치 거래 내역이 그래프로 표시됐어요. 5년 동안 잔액은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조금씩 늘어나기만 했죠. 그런데 3개월 전부터 그래프가 급격히 떨어졌어요. 마치 절벽처럼요. 성민이 그래프를 정희에게 보여줬습니다. 어르신, 여기 보세요. 정희가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빨간 선이 아래로 뚝뚝 떨어져 있었습니다. 8월 15일부터 오늘까지. 성민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총 7,500만 원이 출금 예정입니다. 정희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7,500만 원?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돌아봤습니다. 재욱아, 7,500만 원이라고. 재욱은 벽을 보고 서 있었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르신께서 전액 동의하신 건가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투자한다고 했는데 말끝이 흐려졌어요. 성민이 제욱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고객님, 어머님 돈을 정확히 어디에 쓰신 겁니까? 제욱의 눈이 흔들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그는 어머니를 보지 못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문제고 강대철이 문 앞에 서서 두 팔을 가볍게 모았어요. 방을 나갈 수 없다는 무언의 신호였죠. 제욱은 벽에서 몸을 떼고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고개를 푹 숙였어요. 정희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죠. 재우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한테 말해봐. 무슨 일이야? 재욱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만 더 깊이 숙였을 뿐이었죠. 상담실 안에 침묵이 흘렀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째각째각 들렸습니다. 정희는 아들을 계속 바라봤어요. 재욱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성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고객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재욱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죠. 사업 자금으로 좀 썼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곧 돌려드릴 거예요. 정희의 눈이 커졌어요. 사업? 그녀는 의자를 앞으로 당겼습니다. 무슨 사업? 넌 1년 전에 퇴사했잖아. 재욱은 눈을 감았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죠. 새로 시작한 사업이 있는데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초기 자금이 필요했어요. 소미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어요. 혹시 빚이 있으신 건 아닙니까? 재욱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그는 소미를 노려봤죠. 그건 말이 막혔어요. 제 개인적인 문제고 성민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돈을 무단으로 사용하셨다면 개인 문제가 아닙니다. 재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물 한 모금이라도 마셔야 할 것 같았죠. 하지만 물병이 없었어요. 소미가 재빨리 밖으로 나가 생수를 가져왔습니다. 드세요. 정희는 받아들고 뚜껑을 열려 했어요. 하지만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뚜껑이 돌아가지 않았죠. 소미가 대신 열어줬어요. 정희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재욱이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을 꿇고 어머니 앞으로 다가왔죠. 엄마 미안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미안해요. 정희는 물병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소미가 재빨리 받아줬죠. 재욱아, 무슨 소리야? 재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왔어요. 그는 울먹였습니다. 갚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정희는 가슴을 쥐었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그녀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어요. 빚이 얼마나 있는데? 재욱은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8천만 원이요. 정희의 몸이 뒤로 넘어갈 뻔했어요. 소미가 황급히 부축했죠. 8천만 원? 정희의 입술이 파래졌습니다. 그래서 내 돈을. 재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7,500만 원은 이미 빚 갚는 데 썼어요. 그는 계속 울었습니다. 오늘 남은 돈까지 쓰면 거의 다 갚을 수 있어요. 정희는 벽을 짚고 일어서려 했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죠.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30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식당하면서 모은 돈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심장이 쥐어짜이는 것 같았죠.
성민이 보안 요원에게 눈짓했습니다. 강대철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곧 다른 직원에게 뭔가 지시하는 소리가 들렸죠. 소미는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정희는 가슴을 계속 쥐고 있었어요.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아파. 너무 아파. 소미의 얼굴이 굳었어요. 지점장님. 성민이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정희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죠. 입술이 완전히 파래져 있었어요. 119 불러야겠습니다. 성민이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재욱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그는 어머니에게 다가가려 했죠. 강대철이 재욱의 어깨를 잡았어요. 고객님께 너무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재욱은 손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제 엄마예요. 비켜요. 강대철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지금은 안 됩니다. 성민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119입니까? 강서구 화곡동 KB은행입니다. 그는 상황을 빠르게 설명했어요. 65세 여성분이 가슴 통증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정희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소미가 정희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습니다. 재욱은 벽에 기대 주저앉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내가 뭘 한 거야. 그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미경이 다른 직원과 함께 상담실 문을 열었습니다. 구급차 오고 있대요. 성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객님들은 다른 창구로 안내해 주세요. 로비에 있던 고객들이 수군거리며 상담실을 쳐다봤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안이 다 보였죠. 정희는 눈을 감았어요. 창피했습니다. 이런 꼴을 남들에게 보이다니. 하지만 그것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어요. 아들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요. 5분쯤 지났을까요?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차였어요. 은행 문이 벌컥 열리고 구급대원 2명이 들것을 들고 들어왔죠. 30대 남성 대원이 상담실로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어디 계십니까? 소미가 손을 들었어요. 여기요. 구급대원이 정희에게 다가가 혈압계를 꺼냈습니다.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소미가 대신 설명했죠. 10분 전부터 가슴 통증 호소하셨어요. 구급대원이 혈압을 재고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혈압이 많이 올라가 있네요. 다른 대원이 산소 마스크를 가져왔어요. 정희의 얼굴에 마스크를 씌웠죠. 병원으로 모셔가야겠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정희를 들것에 조심스럽게 옮겼어요. 재욱이 일어서려 했습니다. 저도 같이 가야죠. 성민이 손을 내밀어 막았어요. 잠시만요. 밖에서 또 다른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였어요. 재욱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정희를 들것에 실어 상담실 밖으로 나갔어요. 은행 로비를 가로질러 출구로 향했죠. 대기하던 고객들이 모두 일어나 길을 비켜줬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소미는 정희의 가방을 챙겨 구급차를 따라 나갔습니다. 제가 보호자로 동행하겠습니다. 구급대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미는 구급차에 올라탔죠. 구급차 문이 닫히고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순식간에 은행 앞을 빠져나갔어요. 은행 앞에는 경찰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40대 형사 박진수와 30대 여경 이선영이 차에서 내렸어요. 성민이 은행 문 앞에서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세 사람은 상담실로 들어갔어요. 재욱은 여전히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했죠. 박진수가 수첩을 꺼내며 물었어요.
김재욱 씨 맞으십니까? 재욱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네.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선영이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상황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재욱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동의하신 거예요. 그는 반복해서 말했죠. 위임장도 있고 도장도 다 찍으셨어요. 박진수가 테이블 위에 위임장을 집어들었어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님께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서명하셨습니까? 재욱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성민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출금 금액도 제대로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는 프린트한 거래 내역을 박진수에게 건넸죠. 3개월간 4,700만 원, 오늘 2,800만 원까지 총 7,500만 원입니다. 박진수가 휘파람을 불었어요. 적지 않은 금액이네요. 이선영이 재욱에게 물었습니다. 이 돈을 어디에 쓰신 겁니까? 재욱은 바닥을 내려다봤어요. 빚 갚는 데 썼어요. 빚이 얼마였습니까? 8천만 원이요. 박진수가 수첩에 메모했습니다. 사업 실패인가요? 재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년에 동업으로 식당을 시작했는데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다 망했어요. 동업자는 도망갔고 이선영이 팔짱을 꼈어요. 그래서 어머님 돈을 몰래 빼낸 겁니까? 재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진수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일단 서에서 자세한 조사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욱의 눈이 커졌어요. 체포하는 겁니까? 그는 벌떡 일어났죠. 영장도 없이요? 이선영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현행범 체포는 영장이 필요 없습니다. 박진수가 수갑을 꺼냈어요. 차가운 금속 소리가 상담실에 울렸죠. 김재욱 씨, 특수절도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재욱은 뒤로 물러섰어요. 저는 범죄자가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돈 잠깐 빌린 거예요. 박진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본인 동의 없이 가족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건 절도입니다. 수갑이 재욱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찰칵 소리가 나며 잠겼어요. 재욱은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성민이 박진수에게 USB를 건넸어요. 오늘 CCTV 영상과 3개월치 거래 내역입니다. 박진수가 받아 주머니에 넣었죠. 증거 자료로 잘 쓰겠습니다. 이선영이 재욱의 팔을 잡았어요. 가시죠. 재욱은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상담실 문이 열리고 은행 로비가 보였어요. 남아있던 고객 7명이 모두 쳐다봤죠. 재욱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수갑 찬 손이 사람들 눈에 다 보였어요. 창구 직원들도 모두 업무를 멈추고 지켜봤습니다. 재욱은 은행 문을 나섰어요. 밖에는 경찰차가 기다리고 있었죠. 이선영이 재욱의 머리를 눌러 뒷좌석에 태웠습니다. 박진수가 운전석에 앉았어요. 경찰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재욱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경찰차를 쳐다봤죠.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편 구급차는 강서구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정의를 들것에 실은 채 응급실로 들어갔죠. 50대 의사 김태훈이 청진기를 들고 다가왔어요. 언제부터 증상이 있었습니까? 소미가 대답했습니다. 30분 전쯤부터 가슴 통증 호소하셨어요. 김태훈이 정의의 맥박을 짚었어요. 심전도 검사를 지시했죠. 간호사들이 재빨리 기계를 준비했습니다. 정의의 가슴에 정극을 붙였어요. 삐삐삐 하는 기계음이 울렸습니다. 김태훈이 모니터를 주시했어요. 급성 스트레스로 인한 협심증 의심 소견입니다. 그는 간호사에게 지시했죠.
혈액 검사하고 안정실로 옮기세요. 소미는 정희 옆에 서 있었어요. 정희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미가 티슈로 닦아줬죠. 할머니, 괜찮아지실 거예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배신했는데 30년 모은 돈을 다 가져갔는데 어떻게 괜찮을 수 있을까요? 소미는 정희의 가방을 뒤져 휴대폰을 찾았어요. 연락처를 확인했죠. 둘째 아들 재훈이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소미는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젊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혹시 박정희 어르신 아드님이신가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소미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KB은행 직원입니다. 어머님이 지금 강서구 병원 응급실에 계십니다. 전화기 너머로 놀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님께서 급성 스트레스로 쓰러지셨습니다. 소미는 잠시 망설였어요. 형분께서 어머님 돈을 무단으로 사용하신 게 발각됐습니다.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형이요? 형이 뭘 했는데요? 소미가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어요. 재훈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갑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소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눈물만 계속 흘러내렸죠. 소미는 정희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곧 아드님 오실 거예요. 정희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정희는 병원에서 퇴원 허가를 받았습니다. 협심증 증세는 안정됐지만 마음은 여전히 아팠어요. 둘째 아들 재훈이 어머니를 모시러 병실에 왔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가요. 재훈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죠. 일주일 동안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밥도 몇 숟가락 뜨지 못했습니다. 재훈의 아내 수연이 휠체어를 가져왔어요. 어머니, 앉으세요. 정희는 천천히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몸무게가 5kg이나 빠져 있었어요. 재훈이 휠체어를 밀고 병원 로비로 나갔습니다. 밖에는 재훈의 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정희를 조심스럽게 뒷좌석에 태웠죠. 차는 강서구 재훈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30분쯤 걸렸어요. 아파트 앞에 도착하자 수연이 먼저 내려 문을 열었습니다. 재훈이 어머니를 부축해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15층에 있는 집이었죠. 집에 들어서자 작은 방이 보였어요. 수연이 깨끗하게 정리해둔 방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쉬세요. 정희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재훈은 방문을 조용히 닫았어요. 거실로 나와 수연과 마주 앉았습니다. 형은 어떻게 됐대?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재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됐대.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뉴스 기사를 보여줬죠. 50대 모친 통장에서 7천만 원 무단 인출한 30대 아들 구속. 수연이 기사를 읽고 고개를 저었어요. 어떻게 형님이? 재훈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형은 모범생이었어요. 엄마를 잘 모시는 효자였죠. 그런 형이 이런 짓을 하다니. 같은 시각 강서경찰서에서는 재욱에 대한 조사가 한창이었어요. 형사 박진수가 조사실에서 재욱과 마주 앉았습니다. 김재욱 씨, 빚을 진 경위를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재욱은 수갑찬 손으로 물잔을 집었어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작년 3월에 고등학교 동창이랑 식당을 시작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제가 2천만 원, 동창이 2천만 원 투자했죠. 박진수가 펜으로 메모했습니다. 그 다음은요? 식당이 6개월 만에 망했어요. 재욱은 고개를 숙였어요. 동창은 도망갔고 저만 남았죠. 그래서 8천만 원 빚을 진 겁니까? 임대료, 인테리어비, 식자재비. 재욱은 손가락을 꼽았어요. 다 합치니까 그렇게 됐어요. 박진수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통장에 손을 댄 거군요. 재욱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검찰에서 파견된 조사관이 은행 거래 기록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CCTV 영상도 분석했죠. 재욱의 위임장은 형식상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정의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한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은행 직원들의 증언도 확보됐어요.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욱은 서울구치소로 이송됐어요. 수감복으로 갈아입고 독방에 들어갔죠. 좁은 방이었습니다. 작은 침대와 책상, 화장실만 있었어요. 재욱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철창 너머로 하늘만 보였어요. 며칠 후 재우는 어머니를 설득했어요. 엄마, 법률구조공단 가봐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용이야. 재훈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노후 자금이에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정희는 한참 동안 망설였습니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훈은 법률구조공단에 예약을 잡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였죠. 그날이 됐어요. 재훈이 어머니를 모시고 법률구조공단 사무실로 갔습니다. 40대 여성 변호사 홍미선이 그들을 맞이했어요. 앉으세요. 홍미선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와 재훈이 의자에 앉았어요. 홍미선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사건 내용은 대략 파악했습니다. 그녀는 정희를 바라봤어요. 어머님,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희는 고개를 들었어요. 손해배상이요? 네. 무단으로 사용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희의 눈에 잠깐 빛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곧 어두워졌죠. 내 자식을 감옥에 보내야 하나요? 홍미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구속됐습니다. 형사처벌은 진행되고 있어요. 그녀는 정희의 손을 가볍게 잡았어요. 지금 중요한 건 어머님의 노후입니다.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재훈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형이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해요. 정희는 한참 동안 생각했어요. 30년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알겠어요. 정희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고소장 쓸게요. 홍미선이 미소 지었습니다. 잘 결정하셨어요. 한편 KB국민은행 화곡지점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본사에서 교육팀이 파견됐습니다. 전 직원 대상으로 가족 간 금융범죄 예방 교육이 진행됐죠. 성민 지점장이 직원들 앞에서 말했어요. 한소미 대리의 빠른 판단이 고객의 재산과 생명을 구했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소미는 자리에 앉아 겸연쩍어 했습니다. 본사 교육팀장이 앞으로 나왔어요. 이 사례를 전국 지점에 공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소미를 가리키며 말했죠. 한소미 대리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소미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어요. 교육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해내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며칠 후 은행 내부에 금융 취약계층 보호 전담팀이 신설됐어요. 소미가 팀원으로 발탁됐습니다. 정희는 병원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았어요. 재훈이 예약을 잡아준 거였죠. 50대 정신과 전문의 최은정이
정희를 맞이했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정희는 소파에 앉았어요. 최은정이 차 한 잔을 건넸죠.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정희는 처음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조금씩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들에게 배신당한 일을요. 30년 모은 돈을 잃은 일을요. 말을 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최은정은 조용히 들어줬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트라우마 치유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은정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분명 회복하실 겁니다. 정희는 티슈로 눈물을 닦았어요.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3주가 더 지났어요. 정희는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세 끼를 거의 다 먹게 됐어요. 밤에도 잠을 잘 수 있었죠. 하지만 마음속 상처는 여전히 아팠습니다. 재훈이 어느 날 저녁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형한테서 면회 신청이 왔어요. 정희는 식탁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면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돼. 재훈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며칠이 또 지났습니다. 재훈의 아내 수연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정희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죠. 뉴스가 나왔습니다. 가족 간 금융 범죄 급증, 노인층 피해 심각. 정희는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렸어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재욱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학교에서 상을 타올 때마다 자랑스러워했던 기억이요. 군대 다녀와서 취직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희가 재훈을 불렀어요. 재훈아. 재훈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네, 엄마. 면회. 가볼까 한다. 재훈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번은 봐야 할 것 같아서. 재훈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제가 같이 갈게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혼자 갈게. 재훈은 망설였어요. 혼자 가시기 힘드실 텐데. 괜찮아. 혼자 가고 싶어. 재훈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였어요. 정희는 서울구치소 면회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주변에는 다른 면회객들이 여럿 있었어요. 20분쯤 기다렸을까요? 박정희님, 면회실 3번으로 들어가세요.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죠. 면회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투명한 유리창이 중앙에 있었어요. 양쪽에 의자와 전화기가 놓여 있었죠. 정희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반대편 문이 열렸어요. 수감복을 입은 재욱이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재욱은 많이 말라 있었습니다. 얼굴이 헬쑥했어요. 머리도 짧게 깎여 있었죠. 재욱이 의자에 앉아 어머니를 봤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재욱이 먼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정희도 천천히 수화기를 들었어요. 엄마. 재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잘 지내세요?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재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그는 유리창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정희는 수화기를 꽉 쥐었어요. 재욱아. 그녀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내가 왜 그랬어? 재욱은 고개를 숙였어요. 빚쟁이들이 무서웠어요.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집까지 찾아와서 협박하는데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도 정희의 눈에서도 눈물이 났어요. 그래도 엄마한테 말을 했어야지. 재욱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창피했어요. 한참 후에 그가 말했죠. 엄마한테 실패한 모습 보이기 싫었어요. 정희는 유리창을 손으로 짚었습니다. 재욱도 반대편에서 손을 갖다 댔어요.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두 손이 마주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재욱은 계속 울었어요. 정희도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재욱아.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반성하고 말을 잇기가 힘들었죠. 다시 시작할 수 있길 바란다. 재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꼭 그렇게 할게요. 건강 챙기고. 정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열심히 살아라. 재욱은 유리창에 손을 더 세게 댔어요. 엄마도 건강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면회 시간 종료를 알리는 벨이 울렸습니다. 시간 됐습니다. 교도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재욱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정희도 일어섰어요. 엄마 사랑해요. 재욱이 수화기 너머로 말했습니다.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손을 흔들었죠. 재욱이 문을 나가 사라졌습니다. 정희는 빈 의자를 한참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구치소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정희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죠. 1시간 후 정희는 재훈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재훈과 수연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어떠셨어요? 재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소파에 앉았어요. 많이 말랐더라.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재욱이. 재훈은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형이 뭐라고 했어요? 미안하대. 정희가 작게 말했습니다. 반성하고 있대.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도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정희는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엄마도 시간이 필요해. 그녀는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나 좀 쉴게. 수연이 어머니를 방까지 부축했어요. 정희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어요. 오늘은 정말 긴 하루였습니다. 며칠이 또 흘렀어요. 정희는 법원에서 온 서류를 받았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 받아들여졌다는 내용이었어요. 재욱이 보유한 재산은 거의 없었지만요. 법원은 향후 수입에서 조금씩 변제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정희는 서류를 덮었어요. 돈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잃은 건 되돌릴 수 없었으니까요.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였죠. 정희는 거실로 나와 재훈을 불렀습니다. 재훈아. 네, 엄마. 나 뭔가 해볼까 해. 재훈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뭐요?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나 같은 사람들 돕는 일. 그녀는 눈을 들어 아들을 봤어요. 해보고 싶어. 재훈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엄마. 정희는 작게 미소 지었어요. 오랜만에 짓는 미소였습니다. 6개월이 흘렀어요. 2026년 5월이었습니다. 서울 강서구 노인복지관 3층 강당에는 50여 명의 노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단상에는 가족 범죄 피해자 자조모임 창립식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의자들이 빼곡히 놓여 있었습니다. 앞줄에는 복지관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정희는 무대 옆 대기실에 서 있었습니다.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6개월 전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체중도 조금 회복됐죠.
복지관 사회복지사 김영수가 다가왔어요. 박정희님 준비되셨습니까?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손에는 작은 메모지를 들고 있었어요. 발표할 내용을 적어둔 거였죠. 무대에서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박정희님께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정희는 심호흡을 했어요. 무대로 걸어나갔습니다. 강당에 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정희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객석을 둘러봤어요. 노인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어떤 분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요. 어떤 분은 손수건을 꺼내고 있었죠. 정희가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장남에게 평생 모은 돈을 빼앗긴 박정희입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청중석에서 작은 탄식이 들렸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고통은. 정희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70대 할머니 한 분이 눈물을 닦았어요. 옆에 앉은 할아버지가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죠. 저는 6개월 동안 많이 힘들었습니다. 정희가 말을 이었어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녀는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객석 뒤편에 소미가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정희의 발표를 조용히 듣고 있었죠. 용기 있는 은행 직원 덕분에. 정희는 소미를 바라봤습니다.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소미가 작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정희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습니다. 저는 모든 걸 잃었을 거예요.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모임을 통해 정희는 메모지를 내려다봤습니다. 같은 피해를 겪은 분들과 서로 위로하고. 그녀는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함께 회복하고 싶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희는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복지관장 김영수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박정희님의 용기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청중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정희는 객석으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였어요. 정희와 소미가 복지관 1층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커피 2잔이 놓여 있었어요. 선생님,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모든 걸 잃었을 거예요. 소미는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께서 용기를 내주셔서. 그녀는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도울 수 있게 됐어요. 정희가 가방을 열었어요. 흰색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사례금을 받아주세요. 소미는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그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이건 제 일이었어요. 정희는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그럼. 그녀는 소미를 바라봤습니다. 이 모임의 명예 고문이 되어 주시겠어요? 소미의 눈이 커졌어요. 명예 고문이요? 네. 은행 업무 관련해서 조언도 해주시고. 정희가 말했습니다. 가끔 강의도 부탁드리고 싶어요. 소미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영광입니다, 할머니. 두 사람은 커피잔을 들어 가볍게 부딪혔어요. 같은 시각 서울구치소 면회실이었습니다. 정희가 유리창 앞에 앉아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면회였죠. 재욱이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예전보다 얼굴이 조금 나아 보였어요. 엄마, 잘 지내셨어요? 재욱이 수화기 너머로 물었습니다. 응. 너는? 저도 괜찮아요. 재욱은 작게 웃었어요. 여기서 직업훈련 받고 있어요. 정희가 눈썹을 올렸습니다. 무슨 훈련? 제과제빵이요. 재욱이 대답했어요. 나중에 나가면 빵집에서 일할 수 있대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열심히 해라. 네, 엄마.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어요.
재욱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복지관 모임은 어때요? 정희가 놀랐어요. 내가 어떻게 알아? 재훈이가 얘기해줬어요. 재욱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다른 분들 돕고 계신다고. 정희는 작게 웃었어요. 뭘 돕긴. 같이 얘기하는 거지. 그래도 대단하세요. 재욱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저 때문에 그렇게 힘드셨는데. 정희는 손을 들어 말을 멈췄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자. 재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면회 시간 종료벨이 울렸습니다. 벌써 시간이네. 정희가 일어섰어요. 다음 달에 또 올게. 네, 엄마. 건강하세요. 재욱도 일어서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희는 면회실을 나와 구치소 밖으로 걸어갔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죠. 하늘은 맑았습니다. 5월의 햇살이 따스했어요.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저녁이 됐어요. 재훈의 집 식탁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정희, 재훈, 수연, 그리고 재훈의 딸 지우까지요. 5살 지우가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오늘 복지관 갔어요? 정희가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응, 갔다 왔어. 재미있었어요? 응, 재미있었어. 정희는 미소 지었어요. 재훈이 밥그릇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신문에 엄마 기사 났어요. 기사? 정희가 놀라서 물었어요. 재훈이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가족범죄 피해 노인들의 희망, 자조모임 출범. 기사에는 정희의 사진도 실려 있었어요. 에이, 왜 이런 걸? 정희는 쑥스러워했습니다. 수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멋지세요. 지우도 손뼉을 쳤어요. 할머니 대단해요. 정희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어요. 6개월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식사 후 정희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책상에 앉아 노트를 펼쳤어요. 다음 주 모임에서 나눌 이야기를 적고 있었죠. 가족을 다시 믿는 법,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법,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법. 정희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녀는 작게 웃었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온 것 같았어요. 아직도 가끔 마음이 아팠지만요.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같은 밤 KB국민은행 화곡 지점이었어요. 소미는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작은 상패를 발견했어요. 모범 직원상. 지난달 본사에서 받은 거였죠. 소미는 상패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성민 지점장이 다가왔어요. 한대리, 오늘 수고했어요. 지점장님도요. 소미가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 금융 취약계층 보호회의 있죠? 성민이 물었어요. 네, 오전 10시요. 자료 준비 잘 부탁해요. 네, 지점장님. 소미는 가방을 메고 은행을 나섰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웠어요. 거리에는 가로등이 켜져 있었죠. 소미는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6개월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쪽지를 건넸던 순간이요. 잘한 거겠지? 소미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잘한 거야. 그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어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희의 모임은 점점 커져갔어요. 매달 새로운 회원이 가입했죠. 소미는 분기마다 은행 사기 예방 강의를 했습니다. 재욱은 구치소에서 성실히 생활했어요. 제과제빵 자격증도 땄죠. 재훈은 형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가족들은 천천히 가지만 확실히 회복하고 있었어요. 상처는 아물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요. 그래도 살아갈 수 있었어요. 서로를 지탱하며요. 밤은 깊어갔고요.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